자, 지금 아직 들어오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시간이 지금 2시가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들은 잘 보이시죠? 지금. 아까 아스펜스는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예, 그럼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시스템 VSCC의 박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알기 쉬운 에노비아 지식 가이드 수요 지식회의 첫 순서를 맡게 돼서 참 약간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다소 떨립니다. 지금부터 실제 2시간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요. 뭐 그 전에 끝난다면 꼭 끝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에노비아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고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진행하는 방식은 앞에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세션이 진행되는 어떤 시나리오 베이스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제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해서 제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파워포인트의 가이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제로 제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뭔지는 최소한 이 세션을 들으신다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 고객들은 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어떠한 이유로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 에즈이즈는 어떤지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저희 고객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유형 첫 번째는 개발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표준화되지 않고 각자 제각각의 프로세스, 상황에 따라서 또는 부서에 따라서 제각각의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잘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또 각 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통합 프로젝트의 관리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에, 즉 양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제품 정보는 또 과거에 구축한 PDM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일정과 거기에 대한 문서는 PMS에서 관리가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인 결국 제품에 대한 정보는 PDM에 있고 이것들에 대한 서로 연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 2가지 유형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니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니즈에 대해서 저희 에노비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밸류를 전달할까요? 앞에 보이시는 게 대표적인 저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간트 차트 화면이고요. 저희 시스템 안에서 저희 시스템은 웹 베이스로 모든 사람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영업, R&D 설계, 생산 각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들
리소스들이 다 이 안에 할당되고 관리하고 이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정 관리 시스템 부분은 저희 플랫폼 안에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연계돼서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산출물인 제품에 대한 3D 디자인 또는 BOM과 서로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 문서 관리, 산출물들 내용도 역시 함께 연계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가장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일정과 함께 서로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ERP나 CRM에 있는, ERP에 있는 예산 관련된 비용 정보들, 그 다음에 CRM이 갖고 있는 고객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과 같이 통합돼서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의 이제 엑잘리드라는 솔루션을 PMS에 추가적으로 같이 제안했을 때 가능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 관리, 템플릿 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플래닝, 프로젝트 관련된 리소스에 대한 플래닝,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에 대한 관련 내용들, 일정이나 비용이나 산출물, 이런 것들이 함께 관리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서도 기본적인 모니터링과 대시보드들을 제공을 해주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RP나 CRM 등의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과 함께 연계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고 이슈에 대한 인텔리전스나 어떤 분석 효과들, 이런 것들을 통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가져갈 수 있다.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엑절리드가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VS의 대부분 고객들은 이 프로젝트 익세큐션 영역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이 프로젝트 인텔리전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 대시보드나 리포트들 영역들, 그리고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추가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세션에서 진행하게 될 진행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제조업 관점에서, 특히 R&D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 이후에 전체적인 검증, 프로토타입,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공정에 대한 공정 플래닝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양산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R&D 관점이 아닌 마케팅 관점이 되면은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시장조사, 전략 기획, 그 다음에 아이디어 수집, 이렇게 마케팅 관련된 관점에서의 단계로 크게 나눠지게 되고요. 저희가 주로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R&D, 설계 관점에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는 보통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게이트라는 것을 둬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G1, G2, G3, G4, G5라고 지금 표시된 부분들이고, 이 게이트와 또 다른 의미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뭔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킥오프 보고를 한다든지 중간에 뭔가 중간 보고를 거친다든지 이런
하나의 이벤트들을 마일스톤이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스 안에서 상품 기획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다른 팀에서 맡게 되겠지만 R&D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수집 부분을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 커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표준화된 프로세스로서 관리하는 템플릿 관리 영역이 있겠고, 그 템플릿을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일정을 구성하고 베이스라인과 일정을 관리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 관리 안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의 관리도 들어가고, TFT를 구성하고 리소스를 할당하는 리소스 관리 영역, 그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관리 부분, 프로젝트 중간에 발생되는 이슈, 사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대시보드 모니터링 부분, 그리고 각각에 대한 게이트웨이 관리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솔루션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에서 저희는 오늘 보게 될 내용들이 크게 이렇게 8개의 시나리오 단계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 게더링 부분,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을 구성하고 버짓을 생성하는 부분, 세 번째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각각의 타스크 담당자와 산출물 폴더를 구성하는 부분, 네 번째는 실제 이제 PM이 이렇게 구성한 프로젝트 안에서 할당된 멤버가 본인의 타스크를 관리하고 산출물을 등록하고 타스크의 상태를 변경하는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와 이슈를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는 부분.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에 페이지가 끝나면 게이트 리뷰로 가서 게이트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산출물과 미팅, 그리고 디시전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정에 대한 변경 니즈가 생겼을 때 일정 변경을 하기 위한 대안 일정을 먼저 검토를 하고 기존 일정과의 비교를 한 후에 일정을 실제 변경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8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 영역은 아니지만 요 지금 아이디에이션 부분들은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안에 추가를 해봤고요. 그럼 1번 아이디에이션을 보기 전에 잠깐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2가지 롤에 대해서 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NOVI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해서 DPJ와 DPM이라는 2개의 롤을 제공을 하죠.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리리퀴짓으로 CSV,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이라는 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CSV는 IFW랑 같이 합쳐서 PCS라는 형태로 패키징 돼서 지금 부여가 되고 있죠. 그래서 PCS 또는 뭐 CSV 위에 DPJ나 DPM이 있으면 이런 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DPJ는 프로젝트 팀 멤버, 그리고 DPM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해당하는 롤인데, 실제 이 롤이 제공하는 앱과 위젯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팀 멤버에서는 프로젝트 익세큐션이라는 롤을 제공을 하고요. 프로젝트 매니저한테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앱을 제공을 하죠. 두 앱의 메뉴상의 차이점을 보면은 프로덕트 라인이나 모델, 프로덕트에 대한 제품에 관련된 제품군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메뉴상으로는 또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 실제 롤상의 기능적을 보시면 DPM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제공을 하고 기능적으로, DPJ는 본인이 할당받은 타스크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변경,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뷰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그 뷰잉 안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템플릿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온프레미스 영역과 클라우드 영역, 이 부분이 모두 다 동일하게 지원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영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와의 인티그레이션 되는 부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인티그레이션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아이디에이션 단계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상품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수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타사 솔루션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 펑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스윕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관리 툴을 가지고 있죠. 다들 스윕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윕 안에 보시면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커뮤니티를 생성하면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포스팅, 그리고 설문 또는 위키페이지, 아이디어에 대한 게더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에이션 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 스윕 페이지로 들어가서 Add Community, 커뮤니티를 생성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관리자만, 시스템 관리자 부분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리자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나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전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은 이제 제약회사의 신제품 개발을 일단 모티브로 해서 제약회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제품 개발의 내용을 가지고선 전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는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대한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고 나면 각각의 이제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등록되면 별도로 등록된 아이디어의 상태에 따라서 코드를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학원 라이브야. 들으래. 그리고 이 상태는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태를 추가로 정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더 컨셉, 넘어간 것들, 실제 프로젝트의 플래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상태에 대한 변경은 개별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들어간 뒤에 얘를 원하는 스테이터스로 선택을 하시면 해당 아이디어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이나 뭐 좋아요 같은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의견들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윕에 있는 이런 아이디어 툴을 가지고선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멤버로 등록을 구성원들을 시켜주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툴로서 제공을 한다라고 저희는 다른 솔루션 대비 장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스윕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적으로 또 포함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위젯이죠.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의 비용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접속하는 시스템은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으시면 이렇게 Add Community라는 메뉴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멤버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생성했기 때문에 메인 오너가 돼 있고 여기에 누구를 추가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저희 김현진님을 추가하겠다. 오서로 또는 컨트리뷰터로 누구를 추가하겠다. 이런 형태로 멤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 Post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선택하시면 아이디어가 하나 등록되고요. 아이디어가 등록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New Idea라는 스테이터스에 아이디어가 등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여기서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스테이터스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디어를 찍고 들어가시면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여기에 뭔가 이제 사용자들의 평가, 댓글이나 이런 형태의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이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되면 이렇게 상태가 변경된 상태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윙을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게더링 수집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생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앞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보면 항상 여러 가지의 어떤 OEM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틀려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신제품 개발이냐 기존 제품을 가지고선 새로운 파생 제품을 만드는 거냐 이런 등등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Create New를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하나의 페이지와 타스크, 마일스톤을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산출물, 폴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개별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생성된 프로젝트로부터 카피 프롬을 통해서 새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임포트 프롬을 통해서 엑셀 형태의 지정된 포맷으로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부터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 기존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으로부터 생성하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쓴다면 기본적으로 from 템플릿을 통해서 생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들을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앱을 이동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들어왔고요. 자, NPD 템플릿, 뭐 R&D,
New Product Development Template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봤어요.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밑에 Questions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타사 솔루션 대비해서 또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프로젝트가 규모에 따라서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 타입에 따라서 약간 프로세스가 달라지는데,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있고 작은 프로젝트는 그 중에 일부 페이지만 가져가거나 또는 일부 타스크만 없어지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노비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퀘스천이라는 부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하는데 기초 연구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초 연구는 사전에 진행이 돼서 이걸 가지고 신약 개발에 들어가자 라는 형태로 됐다면, 신제품 개발이 들어가기로 했다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일단 tru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true로 했을 때는 기초 연구라는 페이지 자체가 전체 프로젝트 안에 추가되게 되고, 저걸 false로 했을 때는 그 기초 연구 단계 페이지는 없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부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계가 5단계까지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 하나, 6단계까지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 하나, 7단계가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구성해야만 될 거예요. 또는 가장 큰 프로젝트 템플릿을 하나 기존에 만들어 놓고 그걸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타스크들을 PM이 알아서 제거하고 편집을 해야 되겠죠. 또는 여러 개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쓴다면 만약에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여러 개의 프로젝트의 내용을 다 별도로 각각 수정해야 되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템플릿 하나만 관리하면 전체적인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지식회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생성을 해볼게요. 날짜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겠고요. 자, 템플릿에 있는 파이낸셜, 즉 예산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북마크가 산출물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nstraint, 타스크 간의 구속 조건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요. 다 체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서 프로젝트 템플릿 안에 리소스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킬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두고요. 카렌다의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통 회사마다 회사의 고유한 휴일들, 뭐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또는 노조에 대한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만의 단체 연차, 이런 별도의 휴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의 카렌다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어프루발 앱에 있는 뷰 마이 컴퍼니 메뉴로 들어가서 관리자가 거기에 캘린더를 생성하고 필요한 어떤 휴일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카렌더를 여기에 등록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셔야 그 카렌더에서 휴일로 지정됐을 때 이 프로젝트의 일정에도 역시 휴일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카렌다는 미리 생성을 하나 해뒀고요. 자, 카렌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 카렌다로 일단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프로그램이란 유사한 성격의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묶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꼭 프로그램도 하나 생성을 해놨고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젝트를 하위로 넣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이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템플릿에 있는 전체적인 타스크, 페이지, 게이트, 마일스톤 각 타스크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구속 조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내용들을 다 가져오게 되고요. 요건 이제 프로젝트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구속 조건을 조정하거나 타스크를 추가 삭제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일정의 구속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간트 차트를 보고 수정하는 부분들이 편하고요. 전체적인 기간도 이 간트 차트 내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이 아직 진행 중이네요. 자, 그래서 일정을 다 일단은 편집해서 원하는 일정으로 만들었으면 전체 일정 내에서 크리티컬 패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 일이 병렬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직렬로 쭉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타스크들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주는 게 이 크리티컬 패스 기능입니다. 간트 차트 쪽으로 가셔서 이 탭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크리티컬 패스를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다 일단은 픽스가 되고 나면 첫 번째 플래닝한 일정 초안을 하나 이력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탭에 가서 이 신규 생성 버튼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라인 생성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대신에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생성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베이스라인이 하나 생성되게 되고 실제 메일로 이제 베이스라인 생성이 완료됐다라는 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돼서 해당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스케줄을 먼저 일단은 들어가서 보겠고요. 보시면 크게 5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전체 확장을 해보면 62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타스크들이나 뭐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하는 타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 뭔가 필요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스타트 데이트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타스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겠죠. 제가 타스크를 하나 기초 연구 페이지 아래에 하나 추가를 했고요. 현진 모드로 바꿔서 클릭을 잘못했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정을 편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에 가시면은 전체적인 간트 차트, 일정에 대한 간트 차트와 함께 구속 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크리티컬 패스도 선택하시면 이렇게 크리티컬 패스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지죠. 실제 일정에 대한 수정 부분도 아까 제가 추가한 이 일정인데요. 전체 이렇게 듀레이션을 간단하게 변경한다거나, 다만 이걸로 듀레이션을 변경할 때는 디테일한 하루 단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실 경우에는 앞에 있는 스케줄 뷰에서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스크를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구속 조건을 부여하는 부분들은 간트 차트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에서 수정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꼭 나중에 세이브를 하셔야지 시스템에 반영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생성이 있었죠. 일정에 대한 수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프로젝트에 베이스라인을 하나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보셨던 메시지가 나오고 OK를 누르면 베이스라인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생성되면 실제 현재 프로젝트와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를 서로 일정을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생성되고 나면 다음은 이제 버짓 생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요 예산 관리는 조금씩 솔루션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쪽에 대한 프로젝트 버짓 관리 부분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투입 공수 기반의 매너와 분석을 통한 인건비 계산 부분들을 일단은 제외하고 기타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구매품들 또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부분들, 그 다음에 여행이나 경비성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선 거기에 대한 실제 예산과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리소스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실제 투입한 어떤 매너를 별도로 일단은 뽑아내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C솔루션에 있는 버짓 생성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 버짓도 기본적으로 템플릿에 등록되어 있는 버짓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항목들을 기본적으로 복사해 와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짓 안에 추가적으로 코스트 아이템이라는 형태의 예산 항목들을 더 추가하시거나 편집하실 수 있겠고요. 이 예산에 대한 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프로젝트의 페이지 단위 형태의 크게 4가지 기간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생성한 프로젝트 오너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리드라는 롤을 가진 사용자가 생성하고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는 지금
쿼터 베이스로 분기 단위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형태고요. 그 안에 실제 이제 필요한 회사마다 예산 코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하위 메뉴에 파이낸셜 들어가시면 버짓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예산에 대한 항목은 일단 템플릿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선택하시면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 아이템들을 추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항목들이 지금 없어서 리스트에 안 나타나오고, 이 항목이 지금 없다면 여기에 이제 이 항목들이 다 나타나게 될 거고요. 실제 이제 받은 예산에 대한 편집들은 여기다가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일단 Q1에 뭐 $200를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Q2에는 $300를 일괄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등록을 해봤고요. 자, 예산에 대한 등록은 이렇게 하고, 예산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면은 반드시 예산에 대한 프리즈 버짓이라는 액션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프리즈 프로젝트 리드가 예산을 프리즈 하게 되면 여기 Actual Transaction이라는 탭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가 일단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레디 상태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에 예산을 이제 뭐 추가할 수 있겠죠. 데이트는 오늘 뭘로 쓰냐? 회식 한번 해야죠. 회식비로 뭐 써야 되고, 오더 익스펜스로 해서 뭐 코드가 있다면 코드를 넣겠죠. $150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집행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쭉 되고 나면 익스펜스 리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서 각 실제 예산 집행 단위 기간별로 실제 예산과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 생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잠깐 창을 한번 보고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관리. 자,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과 예산은 일단은 픽스를 시켜놨고요. 그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야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프로젝트 메뉴 하단에 people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멤버를 추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멤버를 먼저 추가한 다음에
각 멤버에 롤을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롤을 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롤은 프로젝트 리드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실제로는 프로젝트 멤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롤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에게 할당된 타스크에 대해서만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만약 본인에 할당되지 않은 타스크인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타스크마다 보면 멀티 오너십 액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가 구성되고 나면 실제 스케줄에 들어와서 각각의 타스크마다의 담당자를 할당할 수 있는데, 그 담당자를 할당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어사인먼트 뷰라는 하나의 또 뷰를 제공을 해서 이 뷰를 통해서 타스크에 해당한 담당자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게끔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멤버에 대한 구성을 해야죠. 멤버에 대한 구성은 먼저 피플에 들어가서 멤버에 add 멤버 하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보일 거고요. 제가 이렇게 2명 정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2명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 버튼을 통해서 일단 누가 프로젝트 리드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권한 부여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서야 각각의 타스크에 담당자를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디폴트로 지금 보고 계신 현재 들어오셨을 때 뷰가 이 타스크 스케줄 뷰예요. 그 외에 저희가 크게 4개의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뭐 4개의 뷰는 각각 들어가 보시면 약간씩 다른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타스크 스케줄 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할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 어사이먼트 뷰를 통해서 담당자 할당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크게 2가지 뷰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담당자를 누구로 한다. 그럼 여기에는 같이 할당을 한다. 이런 형태로 익스스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제하려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 다시 만약에 타스크 플래닝 뷰로 돌아간다면 타스크 스케줄 뷰로 이동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젝트 멤버가 뭐 되게 단순하거나 또는 타스크가 뭐 간단할 경우에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굉장히 타스크가 많은 경우에 또는 프로젝트 멤버가 또한 역시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약간 저 어사인먼트 뷰에서 할당을 하는 부분들이 몇 초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반응이 느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실제 일부의 타스크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타스크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2개의 타스크를 선택을 하고 어사인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by role 이라는 형태로 하시면 해당 2개의 타스크에 대해서만 누굴 담당자로 할지 또는 할당률을 몇 프로로 할지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어사인먼트 뷰에서는
할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 단위로 할당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50%에 대한 전체 가용 리소스의 50%만 할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별도의 어사인 메뉴를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산출물 폴더에 대한 구성인데요. 산출물 폴더를 지금 18X에 FD가 올라가면서 이제 북마크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실제 저희 콜라보레이션 스페이스라고 했던 부분들도 저희 콜라보레이션 앤 어프루발이라는 앱에 들어가시면은 예전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작업에 나온 산출물들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폴더라고 해서 그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도 이제 북마크라는 형태로 이름이 변경됐고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는 산출물 폴더도 이름이 북마크라는 이름으로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마크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기존의 프로젝트 템플릿이 가지고 있던 폴더 구조를 그대로, 뭐 이 폴더 하위에 또 다른 폴더가 있었다면 그런 폴더 구조까지도 갖고 오고요. 실제 폴더 밑에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어떤 템플릿 같은 형태를 넣어 놓으면 그 파일까지도 다 그대로 같이 복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 폴더 안에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해당 폴더 밑에 산출물들을 추가하실 수 있겠고요. 그 옆에 이제 드래그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또는 폴더를 이동하고자 할 때 이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프레시를 한번 하고요. 뭔가 잘 안 먹네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산출물들이 이 산출물 폴더 안에 추가되거나 또는 변경됐을 때 여기에 있는 서브스크립션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놓으면 컨텐츠가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됐을 때, 또는 이 북마크 폴더 자체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경됐을 때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봤고요. 네 번째 다음 단계는 이제 타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자, 이제 타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18X가 나오면서부터 위젯 형태로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라는 위젯이 나왔고, 요걸 통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위젯이 지금 다소에서 새로운 어떤 기능이 나왔을 때 이 위젯 형태로 지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현재 트렌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를 통해서 본인이 할당받은 타스크를 확인하고 산출물을 등록하고 하는 작업들을 일단 진행하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꾸며봤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북쪽, 컴파스의 북쪽 방면을 찍으시면 여러 가지 앱 중에서 보시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라는 앱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 앱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는 저 위젯을 찍으면 요거 위젯이죠.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가 위젯을 찍으면 3D 대시보드가 열리고 그 안에 이 위젯이 하나 전체 화면 보기를 일단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위젯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대시보드 안에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위젯을 배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크게 3개의 위젯을 지금 가지고선 대시보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얘기한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 위젯,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체 이슈 리스트를 볼 수 있는 My Issue, 밑에는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 간트, 이렇게 3개의 위젯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중에서 본인의 할당받은 타스크에 대해서 여기서 정보를 확인하고 뭔가 작업에 대한 산출물을 등록하고 진척 상태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겠고요. 현재 이슈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의를 했거나 또는 내가 담당자로 할당됐거나 또는 내가 리뷰어로 할당됐거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진행 현황을 간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위젯만 일단 확대해서 볼게요. 요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투두 해야 할 것, 진행 중인 것, 완료된 것, 머튜리티 형태를 보면은 실제 타스크의 머튜리티 레벨에 따라서 보여지겠고요. 듀 데이트 기준으로 보면 날짜 기준으로 이미 지난 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것부터 오늘, 내일, 이번 주, 그 후 이런 형태의 기간 베이스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타스크 또는 나에게 할당받은 타스크 이런 형태로 나눠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디폴트인 스테이터스 기준으로 보면 해야 할 타스크가 지금 이렇게 지금 5개가 있고요. 제가 수요 지식회 개최 타스크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 타스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속성 창이 하나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타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실제 산출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산출물을 여기에 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태치먼트로 추가가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로 이렇게 2개의 문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문서를 추가하고 현재
몇 프로까지 진행했다. 이렇게 진행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이브하면은 해당 산출물과 함께 전체적인 진척률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문서로 돌아가면 똑같이 이제 산출물들을 집어넣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필드를 선택하시면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드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 위젯이 아닌 저희 그냥 프로젝트 익세큐션 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딜리버러블에 대한 문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 위젯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딜리버러블에 대한 드래그 앤 드랍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타스크에 대한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향상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여기에 대한 타스크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완료에 대한 부분들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두에서 진행 형태로 상태를 변경하는 부분들은 타스크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하면 실제 상태가 변경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COGK 개체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다 끝났다. 그럼 이렇게 도는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동만 하면 해당 타스크가 완료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상당히 프로젝트에 대한 타스크를 할당받은 멤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당받은 타스크들의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거죠. 이 앱 하나만 가지고선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슈 중에서도 이슈가 지금 있는데 상태가 이미 지나갔거나 빨리 처리될 것들이 있다면 이 이슈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해당 이슈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처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타스크 관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이거 외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요 이제 위젯만 갖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실제 자기가 할당받은 이제 타스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할당받은 타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타스크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해당 타스크와 관련해서 라우트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한테 뭔가 액세스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거나 또는 이 타스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시면 산출물들이 일단은 아까 등록을 만약 하게 되면 산출물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산출물들을 가지고선 실제 북마크 폴더에 이 산출물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실제 이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면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이슈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와 이슈의 두 가지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리스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슈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 이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슈는 이미 발생을 한 게 이슈죠. 이미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처리를 하는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execution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오시면 리스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생성하는 화면에 보시면 뭐 기본적인 속성들과 함께 이 probability 하고 impact, 즉 이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됐냐, 그 다음에 발생했을 경우에 영향도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게 1부터 5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발생 가능성과 그 다음에 영향도를 곱한 값을 이제 RPN이라는 값으로 해서 전체적인 리스크에 일단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RPN 값이 5 곱하기 5 하면 최대 맥시멈 25가 되겠죠. 그래서 클수록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위험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 RPN 값이 낮으면 이제 경미한 리스크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주의를 덜 받게 되는 리스크로서 이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요런 RPN 값에 따른 리스크 분포를 저희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프로젝트로 들어가서요. execution 메뉴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개의 5개의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페이지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월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크게는 스케줄이 어떤지, 리소스가 어떤지, 버짓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인데요. 뭐 따로 앞에 설명 내용이 없었지만 하나 만들어 보면 뭐 초기 평가라고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태가 어떻다. 레드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태인 거고요. 옐로우는 주의를 요한다는 거고, 그린은 크게 문제 없다. 저는 그린으로 일단 하고, 리소스의 상태가 어떻다. 스케줄은 상태가 어떻다. 파이낸셜은 어떻다. 파이낸셜은 옐로우입니다. 아까 회식비를 너무 많이 써서. 그 다음에 리스크의 상태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해당 평가 내용이 그린인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 화살표, 옐로우인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마름모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뭐 레드면은 당연히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앞에 나온 이제 리스크로 들어가면요. 해당 프로젝트의 이제 리스크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퀵하게 리스크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제 뭔가 내용을 편집하실 수가 있는 형태의 퀵 리스크 생성 기능을 하나 제공을 하고요. 다음에 Create Risk라는 메뉴를 통해서 리스크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속성들을 입력해서 리스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리스크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스크는 예상되는 시작일과 완료일을 일단은 반드시 넣게 되어 있고요.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해서 코스트가 낮고 발생 가능성은 어떻다? 5단계로 5로 갈수록 거의 발생을 할 거다 라는 거고, 숫자가 1로 갈수록 발생 확률이 낮다가 되겠죠. 제가 한 2 정도 하고, 영향도는 어떻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높은 거고요. 3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RPM 값이 6이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리스크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생성은 보시면 밑에 리스크 하위에 RPM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PM 값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건 하나고요. 하나를 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하나 추가해서 RPM 값은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초기에는 이게 리스크가 높다고 보여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져서 RPM에 대한 평가값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쭉 RPM 값이 변경돼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PM을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RPM 값을 여기에 추가하실 수 있겠고요. 봤는데 더 가능성이 높아졌어. 이거는 12월 3일부터 이런 식으로 RPM 값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리스크에 대한 RPM 값은 당연히 최신 값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초기에 일단 했던 RPM 값이고 이게 지금 현재 RPM 값인 거죠. 자, 그렇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슈 등록 부분입니다. 사실 이슈도 RPM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리스크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발생을 한 거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슈에 대한 처리를 트래킹하고 그거에 대한 담당자를 빨리 지정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 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역시 생성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기존에 일단 생성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슈를 하나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 가져왔고요. 이슈가 생성되면 해당 이슈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슈를 생성할 때 이제 넣을 수 있는 속성들이 있겠고요. 기본적인 속성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래쪽에는 이 이슈가 리포팅된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이슈가 해결된 어떤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탭이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참조 문서를 또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할당,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액티브 상태, 그 다음에 처리가 돼서 처리 결과를 리뷰하는 단계, 그래서 완료되면 클로즈. 이렇게 일단은 5개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되고요. 담당자를 한 명 지정을 만약에 저다.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할당된 담당자한테 날아가게 되고요. 담당자만 할당하면 어사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담당자가 할당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예상 시작일과 완료일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일을 오늘로 하고 완료일을 지정을 하고요. 지정이 되면 이렇게 어사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사인 되면 담당자는 이메일로 본인이 담당자로 어사인 됐다라는 메일을 받게 되고요. 그 메일에 있는 링크를 타고 다시 이슈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이제 업무적으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뭔가 관련된 참조 문서나 이거를 해결하게 된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각각의 탭에 등록을 할 수 있겠고요. 처리가 다 완료되면 이슈에 대해서 클로즈 또는 리뷰 단계로 액티브 단계에서 이제 리뷰 단계로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이제 액티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여기서 바로 클로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를 취하면서 한 액션,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액션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겠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등록을 하고 처리를 하면 이렇게 클로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바로 클로즈를 시킬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승인 라우트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슈를 해결하게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PM의 승인을 통해서 이슈를 클로징 한다 는 형태를 쓰게 되면 요것들을 라우트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의 속성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이 프로젝트의 프리퍼런스로 enable approval이라는 일단은 프리퍼런스를 하나 보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true로 세팅을 하시면 저런 것들을 approval 승인 절차를 통해서 라우트로 처리를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통은 이슈에 대해서도 이 이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 subscribe 메뉴를 통해서 뭔가 이슈가 수정되었거나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디스커션이 생겼을 때 알람을 받을 수 있겠죠.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슈나 리스크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디스커션이라는 거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디스커션이라는 거를 추가하실 수 있겠고 이 디스커션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이 이슈는 어떻고 이 리스크는 어때? 이런 형태로 뭔가 계속 여기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클로즈 됐기 때문에 이슈는 그렇다 치고 뭔가 제가 지금 디스커션에 대한 생성이 안 되고 있네요. 담당자로 저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저를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디스커션 생성이 뭔가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create active 상태고, 네, 이건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뭔가 얘기하고 거기에 댓글 다는 형태, 아까 스윙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뭔가 생성을 해놓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의견을 달 수 있게끔 기능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각각의 어떤 이슈나 리스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크하고 이슈에 대해서 등록하고 그것들을 뭐 클로징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이제 게이트 리뷰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요 파워포인트 문서상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페이지 게이트 뷰가 과거의 화면하고 조금 UI가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언제부터? 19X에 앞으로 출시될 19X에 이런 형태로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스케줄 메뉴를 선택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페이지 게이트 뷰에서 각각의 페이지와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뭐 비슷하게 게이트에는 이렇게 Decision, Deliverable, Meeting, Checklist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따로 확인하실 수 있는 아이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진행 프로그레스는 이쪽에 이제 색깔 형태로 진행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른 경쟁 솔루션 대비해서 저희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물론 이제 게이트 또는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그 게이트 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페이지 게이트 뷰를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체크리스트나 미팅이나 디시전, 딜리버러블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크리스트는 이 게이트를 하나의 앞에 페이지를 다 완료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에 충분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들이 이 체크리스트로 다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체크리스트가 다 오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 기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템플릿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템플릿으로부터 복사가 될 거고요. 역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삭제, 수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은 이 게이트 리뷰를 하는데 어떤 필요한 최종 보고서나 게이트 리뷰와 관련된 문서들, 참조 문서 같은 것들을 여기에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 기능을 제공을 해서 뭔가 게이트 리뷰에 대한 회의에 대한 참석자는 누구였고 이 회의에 관련된 회의 산출물은 뭔지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회의록 같은 것들을 역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게이트를 판단했을 때 이러한 산출물과 체크리스트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게이트 리뷰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게이트 전체적으로 승인한다 또는 어떤 조건부 승인을 한다 또는 프로젝트를 홀드하겠다 또는 프로젝트 진행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옵션으로 디시전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를 하게 되면 이제 홀드 이후에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컨디셔널리 어프루브 같은 경우는 실제 다음 단계로 진행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텍스트로 조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는 18x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익숙하신 페이지 게이트 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현재 단계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별로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게 녹색이 되기도 하고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약간 붉은색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진행 상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의 관리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현재는 뭔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없는 상태고요. 이 게이트에서 필요하시면 체크리스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야 되고요. 이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 하위에 체크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뭐 필요함에 따라서 넣을 수 있겠고요. 이제 응답하는 형태를 yes, no 형태로 하거나 또는 뭐 make by, 뭐 approved, 뭐 conditionally approved 뭐 이런 형태로 또는 색깔 형태로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타입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만들어졌고요. 비임상 결과 확인이라는 제가 지금 방금 등록한 게 만들어졌고 실제 리스폰스가 뭐 yes인지 no인지 오케이 필요하면 어떤 커멘트를 넣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각각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결과 값들을 리스폰스에다 넣어서 그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은 요 딜리버러블 창 안에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산출물을 넣거나 또는 새롭게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생성하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미팅에 대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디시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 실제 이제 게이트 자체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위에 아이콘들을 제공을 해서 이 게이트를 어프로브 할지 또는 뭐 홀드 할지 캔슬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건부 승인 컨디셔널리 어프로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넣는 화면들이 나오고요. 뭔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넣고 일단 이런 식으로 승인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이트가 이제 컴플리트 처리가 됐죠. 그래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조건부 완료 처리됐다라고 색깔이 노랗게 표시가 되죠. 이제 그냥 어프로브가 됐으면 이게 이제 녹색 마름모 형태의 아이콘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게이트에 대한 리뷰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벌써 3시 30분이 됐네요. 시간이 빠른데, 나머지 이제 7번 일정 변경, 8번 대시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이제 변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그 일정 변경했을 때 다른 일정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대안 일정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봅니다. 현재 일정하고 대안 일정하고 일단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대안 일정을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 밑에 보면 experiments라고 대안 일정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안 일정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실제 앞에 보셨던 베이스라인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일단 먼저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요 익스피리먼트 메뉴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현재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안 일정을 하나 크리에이트 플라스크 모양으로 생겼는데 베이스라인 생성할 때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끝나면 메일로 통보해 줍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오케이 하시면 대안 일정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생성됐고요. 그래서 대안 일정을 클릭하면 현재 이제 대안 일정으로 하위에 표시가 돼요. 여기서 실제 이제 대안 일정에 대한 편집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뭔가 수정이 좀 기간을 조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 기간을 열을 줄이고요. 타겟 검증도 열을 줄이고요. 이 개발은 5일 줄이고요. 이런 형태로 일정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이브를 하겠죠. 이 세이브한 내용들은 이 익스페리먼트 안에 저장되는 내용이고 현재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간트 차트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 간트 차트 화면에서 디펜던시에 대한 새롭게 정의한다거나 또는 일정에 대한 기간들 역시 수정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이 두 개의 현재 일정과 그 다음에 대안 일정 두 개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컴페어 스케줄을 누르시면 두 개의 일정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은 이쪽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좀 확장을 해볼게요. 뭔가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뭔가 바뀌었죠? 4개의 지금 타스크 변경이 있다 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넥스트 이렇게 또는 전체 뭐 라스트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타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기존 일정과 그 다음에
대한 일정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서로 대한 일정을 현재 일정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에 대한 내용들은 스트럭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트 차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일단은 보시는 게 각각에 대해서 파란색이 현재 대한 일정, 그 다음에 검정색이 기존 일정, 이렇게 두 개를 그래프로도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변경 내용 중에서 일단 요 세 개만 반영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이쪽에 있는 현재의 일정에 반영하겠다 라고 해서 sync to right 라고 하시면 현재 50일, 30일, 45일이 60, 40, 50 쪽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 검토했던 대한 일정 내용이 현재 일정에 반영돼서 이제 하나의 차이점만 남게 되겠죠. 요건 일단은 검토 결과 요거까지는 필요 없겠다 라고 한다면 요 상태로 일단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대한 일정을 생성을 해보고 현재 일정과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현재 일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고요. 이렇게 일정을 한번 뭔가 변경 처리를 했으면 앞에 초기 일정을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또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생성해서 변경된 일정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요 과거의 초기 일정, 그 다음에 한 번 변경된 이후의 일정, 각각의 이력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일정에 대한 변경 내용을 비교 검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정 변경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렸고요. 마지막 8번째로 대시보드 내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시보드 중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고요. 프로그램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의 집합이에요. 프로젝트를 모아서 서로 유사한,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또는 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묶어서 대시보드로 진행 사항을 함께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상으로 보시면 프로젝트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제가 아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지정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가시면 여기 크게 제가 오늘 생성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4개의 프로젝트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 지금 펜딩되어 있는 타스크가 몇 개, 근데 그게 기간이 지난 게 몇 개, 또는 이번 주에 할 게 몇 개, 이런 형태로 다 일단은 나타나게 되고요. 역시 펜딩된 딜리버러블이 몇 개가 있는지, 기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펜딩되어 있는 현재 이슈는 몇 개가 있는지, 이 프로젝트들의 크게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내용은 어떤지, 전부 다 돈이 문제네요. 파이낸스 쪽에 약간 위험도가 있다. 여기에 투입된 에포트, 공수는 지금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는지, 실제 계획 대비 뭐 프로그레스 현황, 액츄얼 투입된 공수 이렇게 다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줄 상태가 어떤지를 표시해주는 스케줄 스테이터스. 뭐 대부분 다 들어가셔서 보시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찍고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스케줄 스테이터스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탑레벨 타스크에 대한 뭐 지연 현황, 완료 현황,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타스크에 대한 내용들, 딜리버러블, 산출물에 대한 진행 현황, 크리티컬 타스크에 대한 진행 현황을 볼 수 있고, 밑에는 페이지 단위에 일단은 어떤 간트 차트들, 그 다음에 타스크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없어지게 되고 줄어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번다운 차트까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비즈니스 스테이터스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짓, 예산에 대한 사용 현황과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도와 그 다음에 영향도에 대한 값에 따른 포지션을 여기에 몇 개의 리스크, 이 포지션에 몇 개의 리스크가 있다 라고 1부터 25개 단위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위험 단계에 있는 리스크가 하나고요. 심각, 빨간색 심각 단계에 있는 리스크 역시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잘 쓰지 않는 이제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버짓의 반대죠. 버짓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돼서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걸 이제 베네핏으로 버짓과 유사한 형태로 베네핏 아이템을 생성하고 거기에 어떤 기간별로 베네핏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황도 역시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제 기간별로 뭔가 평가를 계속하면 그게 이렇게 쭉 컬럼별로 표시되는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항상 프로젝트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두 개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비즈니스 스테이터스에 들어가면 처음에 대부분 이제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리스크에서 이 리스크를 하나 찍으면 해당 리스크에 대한 디테일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편집이나 뭐 관리를 이 안에서 또 하실 수가 있게 디테일 화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찍으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리소스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고요. 리소스 관리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자 하는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하고자 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범위를 잡아나가야 하는데, 일반적인 저희 이제 중소기업 레벨에서는 리소스 현황을 디테일하게 관리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타스크 레벨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타스크가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는 언제 완료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을 관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관리 수준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물론 담당자 정도까지 할당을 해서 어느 담당자가 어떤 타스크에 할당되는 것까지 관리를 보통은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사람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공수를 투입을 했는지까지 관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관리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당연히 현업 담당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본인이 일단은 일한 것들에 대해서 다 시간 베이스로 입력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귀찮기도 하고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입력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주간 단위의 위클리 타임 시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위클리 타임 시트까지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지는 않겠고요. 위클리 타임 시트를 한번 들어가서 작성을 해보시면 상당히 귀찮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은 등록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한 리소스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뽑을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은 저희 에너비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제공해주는 어떤 대시보드, 리포트 형태의 리소스 현황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인원별로 공수 현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people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메뉴 안에서 Lab Report by Person 메뉴를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떤 그냥 이어 단위로 하거나 또는 어떤 회계 단위로 이렇게 리포트를 뽑을 수 있는데, 기간은 뭐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 두 가지로 일단 선택해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선택한 기간별로 어느 정도가 투입됐는지가 여기 리포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이제 어떤 기간별로 어떤 특정 멤버에 대해서 뽑고 싶을 때는 리소스 로딩 리포트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먼저 원하는 멤버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뉴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기간, 여기서는 이제 쿼터 단위로까지 뽑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뽑을 리포트의 레인지를 주시면 그 기간 동안에 투입된 공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제공되는 레포트의 단위는 다 이제 FTE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FTE는 이제 거기에 투입된 한 사람의 풀로 투입된 공수를 1이라고 일단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1이 들어갔다면 2018년 9월에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간 게 되고, 0.5면은 절반 정도 투입된 거고, 그런 형태의 수치로서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리소스 풀에 대한 이제 리소스 현황 레포트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리포트 풀은 콜라보레이션 앤 어프루벌 앱에서 역시 이것도 뭐 뷰 마이 컴퍼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리소스 풀에 들어갈 멤버들을 할당을 하고, 그 멤버들이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의된 리소스 풀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멤버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단은 인력 구성을, 팀원 구성을 일단은 아까 한다라는 부분들을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가시면 리소스 플랜이라는 데 가시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요거는 이제 뭐 리소스 플랜을 세우는 단계고, 페이지를 뭐 추가하거나 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롤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리소스 풀에서. 그래서 풀타임 들어와야 되는지 단계별로 이때는 뭐 0.2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 요청을 하면 프로젝트 리드로 돼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한테 요청이 가게 되고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을 하는 거고 관리자는 이제 승인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리포트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레포트를 뽑아주는 게 리소스 디맨드 바이 리소스 풀 리포트라는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리소스 리퀘스트가 요청되고 그리고 승인이 되고 나면 실제 여기는 실제 요청된 것들 플러스 승인된 것들까지 합친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기간별로 어느 정도의 FT 수치가 요청되고 또는 승인됐는지 기간별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리소스 현황 중에서 리소스 디맨드 캐패시티 리포트에서는 요거를 이제 커미티드 승인된 거랑 그 다음에 아직 리퀘스트 중인 것들 지금 뭐 오픈된 건 없어서 그런데 그것들을 구분해서 이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탭이 아직 3개 남았죠.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세 번째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실제 기간별 리소스 요청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요청된 것, 그 다음에 실제 커밋된 사용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어사이먼트 리포트에서는 이제 기간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지금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하나지만 프로젝트별로 실제 투입된 리소스를 수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디맨드 바이 비즈니스 스킬 리포트는 이제 스킬이 아까 뭐 디자인 엔지니어도 있었고 프로젝트 뭐 프로그램 매니저도 있고 뭐 파이낸셜 담당자도 있고 그런 형태로 각각의 비즈니스 스킬별로 각각의 기간에 어느 정도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역시 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요 지식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전체 아이디에이션부터 시작해서 전체 대시보드 내용까지 쭉 좀 킥하게 실제 어떻게 앱이 동작하는지 한번 클릭해 가면서 간단하게 봤고요. 지금 시간이 아직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정말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채팅창에 기록을 해주시거나 또는 마이크 오픈 하셔가지고 이제 뭐 직접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네 문서 공유 얘기가 있으신데요. 문서 내용은 가능합니다. 네, 김병균 팀장께서 방금 답을 주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스임 커뮤니티를 통해서 등록하고 그 스임 커뮤니티에 대해서 일단은 파트너사 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뭐 담배 한 대 생각도 나시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다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따로 이제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광고 말씀, 그러네, 깜빡할 뻔했네요. 앞으로 이제 BOM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캐드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분류체계 관리까지 남은 3개의 세션에 대해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시간 동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